인구가 83만 명입니다. 인구 볼륨으로 따지면 83만이고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28만이죠. 그죠? 그렇지만 춘천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가파른 인구 증가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파른 인구 증가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 어떤 개발 가치가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호가가 작용이 돼서 땅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83만이 된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어떤 사연과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주라고 하는 지역이 어제도 제가 도청 소재지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각 지역마다, 각 도마다 도청 소재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도청 같은 경우는 이전을 했고 어떤 도청은 지금 키워나가고 있죠. 그죠? 근데 도청이 소재한 그 지자체의 꿈은 뭐냐면 자기 지자체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자생력을 가지면서 광역시를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항상. 뭔지 알겠어요? 예전에 그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원래 어떻습니까? 거기에 도청이 있었잖아요.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청 소재지를 끼고 있는 지자체가 대전이었고, 이런 대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도청을 끼고 있음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개발이 많이 되면서 시적으로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시로 바뀌면서 도청은 어떻습니까? 홍성으로 이전이 된 거죠. 알겠어요? 네. 마찬가지 그 전라남도 이제 현재 지금 보면은 무안에 보면은 현재 도청 소재지가 이전이 됐어요. 원래 광주였죠, 그죠? 광주도 광역시로 승격이 됐죠, 그죠? 근데 원래 전라남도에도 원래 도청 소재지가 광주에 있었지만은 광주도 마찬가지로 도청이 소재함으로 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발전이 되면서 당연히 그 지자체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광역시를 꿈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라남도하고 어떻습니까? 광역시는 또 다시 별개죠. 그죠? 이 체계 자체가 이게 광역급입니다. 서로. 광역시하고 도청하고는 급수가 똑같아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야. 떨어져 나가서 도청이 또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도청 이전을 하게 된 거고. 또 보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대구광역시. 현재 원래 대구죠. 그죠? 대구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있던 대구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개발이 많이 되면서 대구가 엄청 커졌죠. 커지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광역시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다시 안동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동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면서 항상 도청이 들어가면 거의 신시가지 같이 딸려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 신시가지 만들면서 그 안에 도청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 안동도 신시가지 넣고 거기 안에다 도청을 소재지를 넣고, 그 다음 무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신도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도청을 넣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나 지금도 계속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현재 지자체가 있다. 지자체가. 그래서 그런 지자체 중에 하나가 춘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춘천도 지금 그런 꿈을 그리고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강원도청이 있으니까. 강원도청이 있고 도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꿈을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고 있다. 거기는. 그러니까 지자체가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 이 청주죠, 그죠? 청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청주 같은 경우도 인구가 83만이죠. 근데 청주가 한 2030년도까지 120만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인구가 이제는 앞으로 10년 정도 후면은 여기도 광역시로 어떻습니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꿈을 꾸게 돼요. 청주도. 그러니까 인구가 근데 광역시로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또 있다. 분들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근거와 여건이 이 청주에도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주가 인구가 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은 엄청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청주가 인구가 83만 명, 이 충청북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도청 소재지가 끼어 있다 보니까 계속 개발이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청주권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개발한다 그러면은 뭐 기업도시 들어간다 또는 어떻습니까? 뭐 이번에 경제자유국 지정이 된다 그러면 다 청주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 하면은.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가 돼서 뭐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기업도시 막 이런 것들이 합류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인구가 더 유입이 돼야 안 돼요?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청주 자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커지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청주도 이제 광역시로의 꿈을 딱 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로 이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은 창원, 마산, 진해 있죠? 그 창원, 마산, 진해도 창원시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118만이에요, 118만. 그러면 거기도 창원, 마산도
광역시로 될 수 있는 이제는 조건이 됐어요. 그죠? 됐기 때문에 광역시로 가느냐 마느냐를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있다. 창원시에, 현재 창원시에 도청이 있거든요. 응? 현재 그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그럼 거기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꿈을 현실하게, 꿈을 이제 실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광역시로 되면서 또 광역시로 또 키우려고 하겠죠. 그죠? 그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광역시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역적인 개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만 보셔도 아세요. 인천이라는 광역시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인구가 한 250만 가까이 되는 건데 거기가 광역시로 뭐 계속 개발되면서 뭐 청라지구, 어떻습니까? 송도지구에서 그 개발 다 됐죠? 더 되지 않아요? 더. 광역시가 되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개발을 유도하고 더 많은 개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을 품은 지자체는 계속해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시가 되고도 앞으로 더 커진다. 이런 개념으로 잡다 보니까 광역시를 끼고 있는 지자체는 무조건 성공한다.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주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냐면 구시가지가 있고 현재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겠죠? 네. 그러면 구시가지 쪽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죠? 그 구시가지 쪽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 청주가 인구가 83만이니까 상업지가요 1,500, 2,000, 3,000만원 비싼 데는 8,000만원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상업지역이 여기 테란도 사업까지도 있지만은 거기도 8,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데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럴 정도로 이미 구시가지는 체계가 잘 잡혀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앞으로 개발될 지역 아직 개발은 덜 됐지만 개발할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저평가가 돼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앞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겠죠. 그죠? 네. 구시가지는 내버려 두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유입될 지역만 적극적으로 개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존 말고 이제는 앞으로 새롭게 뜨는 지역의 상업지역이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거기가 전폭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는 주거지나 상업지나 어떻습니까? 뭐 자연녹지나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그냥 농사 짓는 땅이고, 맞죠? 그 다음에 거다가 어떻습니까? 밥 메고 콩 메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업지는 상업지로의 역할, 주거지는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프를 그려드리죠? 그래프를 그려드리는데, 자, 개발전 단계에서 여러분들, 여기 개발전 단계예요. 개발전 때는 계획을 잡아놓고 주거지 상업지역 막 공업지역 찍어놨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뭐냐면 그래도 상업지역을 찍어놓은 동네가 주거지역 찍어놓은 동네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역이 더 가격은 더 비싸요. 여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쪽이 주거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녹지지역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개발을 안 할 때는 막 별 차이가 없는데 개발 바람이 막 갑자기 불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이요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해요. 개발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업지는 상업지로서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업지가 이제는 건물 빌딩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네. 왜? 자, 여기는 개발하기 전에는 아무리 건폐율 용적률이 있잖아요. 건폐율이 80%고 용적률이 1300%라고 합시다. 1300%. 주거지역 같은 경우 60%에다가 200%죠. 그죠? 네. 60에 200이에요. 그러면 자,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을 비교하더라도 자, 그냥 자체만으로도 건폐율 차이도 많이 나죠. 그죠?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200에서 1300이에요. 무려 용적률이 벌써 6배에서 7배 차이 난다고. 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체만으로도 땅에 대한 값어치는 이 주거지역보다는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6배에서 7배에 대한 값어치는 내재가 돼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업지역 자체가. 알겠어요? 네. 그냥 건물 짓는 거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여기다가 13층까지 건물 올린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안 짓는 거야. 못 짓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전철이 이렇게 들어갔다 합시다. 전철이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판도가 바뀌어지죠. 네. 안 들어갔을 때하고 들어갔을 때하고 이제 판도가 바뀌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개발이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상업지역은 여기 있던 상업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요?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업지역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주도의 상업지역을
100만 원대에 120만 원에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업지역이 지금 얼마냐면 1000만 원 육박해요. 뭔지 알겠어요? 네. 지금 제주도 바람 불면서 지금 1000만 원 육박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뭐냐면 요 상업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간다. 주거지역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죠? 네. 주거지역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 얘는 주거지로서의 기능, 건폐 60에 200 기능, 얘는 어떻습니까? 건폐 80에 1300 기능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제 본연의 건폐율과 그 용적률을 재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논박대기로 그냥 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개발 바람이 불 때 주거지가 이만큼 올라갈 때 상업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개발되는 지역들은 비싸더라도 어떻습니까? 용도가 좋은 놈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업지 주거지역을 하는 게 낫다. 개발되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 이왕이면 뭐 상업지역 하고는 싶은데 상업지역이 나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상업지역이 정말 조금 있어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잡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이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값어치를 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단은 건폐율, 용적률, 공적 서류에 관련된 부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값어치가 상당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뭐야? 입지죠. 맞잖아요. 네.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되고, 그런 개발이 가능한 땅이 뭐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도시의 발전 가능성과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 이 땅에 대한 비전, 가치,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뭐냐면 뭘 통해서 알아본다? 그 지역의 도시계획, 그 지역의 교통망 계획, 이런 거 통해서 어떻습니까? 도시의 발전 계획을 통해서 그거를 가늠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한 집가 상승 요인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청주는 있잖아요. 지금 워낙 인구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상업적, 비싼 상업지역 엄청나게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죠? 비싼데 거기는 비싼 상업적이긴 하더라도 지금 전철이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전철 역사가 끼고 있는 데가 없다고. 뭔지 알겠어요? 근데 오늘 오픈한 지역은 전철이 들어가는 청주 시내권의 상업지역이 된다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철이 없는 상업지역도 어떻습니까? 비싼데 2천, 3천, 4천, 5천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철이 들어가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올라가겠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 제가 몰라요. 가봐야 알죠. 일단은. 가봐야 알지만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다 안 나아질 거다? 나아질 거는 틀림이 없다.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에 대한 청주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제가 교통망을 통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그 경부고속도로 라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뭐 청주 쪽을 간단히 제가 얘기한 적 있었을 거야 아마. 귀를 잘 기울이신 분들 기억나세요? 네. 어제 제가 얘기하면서 청주 막 이렇게 마지막 부분 좀 클로징 단계에서 얘기했죠? 네, 그 이유가 다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제가 교통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조금만 제가 해드리면 그림을 이제는 위쪽을 어제는 위쪽을 좀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청주 쪽 주변으로 해서 네, 교통망 체계를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자 여기서 제가 갈라지죠? 갈라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갈라지는 데가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 이게 부산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천안에서 갈라지는 거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논산으로 가는 거야. 민자도로. 그래서 서울 그다음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현재 이렇게 교통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보면은 현재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다 보면 요게 지금 대전이죠. 그죠? 요게 지금 대전이에요. 대전은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따라서 요거를 타고 비룡분기점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이게 계속해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쭉 타고 오다가 경부고속도로 연결되죠.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죠? 네.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이건 어디냐면 이건 호남고속도로예요. 호남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가네. 이게 뭐냐면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예요. 뭐냐면 당진강 고속도로에 가지고 서양고속도로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고 크로스가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얘가 공주예요. 공주. 여러분들 공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요? 많이 들어봤어요? 밤. 네? 공주 밤. 그렇죠. 공주 밤 들어가서.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또, 요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에서 여기서 다시 붕괴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서천으로 연결됐어요. 이게 서천. 그래서 공주 서천강 고속도로 이렇게 연결,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공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서울 쪽으로 연결되고, 이쪽으로 가면 대전으로 연결되죠. 그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논산으로 연결되죠? 네. 노산으로 연결돼서 어떻습니까? 이쪽 호남선하고 만나는 거예요. 호남선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니까 어디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되죠. 그죠? 또 이렇게 위로 가니까 또 서해안고속도로 반대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 아니에요? 네. 교통의 요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로서의 공주도 상당히 많이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왜 그 공주가 더 떴냐면 요 지역에 원래 이쪽은 공주고 이쪽은 공주에서 왼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쪽 방향이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소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이쪽은 뭐예요? 이게 남쪽이니까 어디 있어요? 이거 남공주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쪽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뭐예요? 동공주죠? 원래 동공주 IC인데 요 지역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세종시가 들어왔죠? 얘가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세종 IC로 바뀌었어요. 서세종 IC가 세종 IC로 바뀌어요. 동공주가 이제 서세종 IC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IC가 들어와서 여기가 세종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공주 북단에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종시가 자리 잡혀져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천안 분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야? 중부고속도로예요. 여러분 동서울터미널에서 쭉 중부고속도로 달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서 우리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남이분기점 들어보셨어요? 교통의 혼잡의 일대. 왜 혼잡 지역입니까? 여기는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라 엄청 차가 밀리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요즘에 그 TV 뭐 교통방송 같은 거 보면 맨날 남이분기점 나와요. 왜냐면 교통이 밀리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상주로 연결됩니다. 상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현재 지금 진행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남이분기점이죠. 그죠? 그럼 요 위에가 어디냐면 여기가 청주 IC, 서청주 I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여기 보면은 이쪽에 청주가 여기가 IC가 또 있어요. 청주 IC.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남청주 IC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서청주 IC, 그 다음에 이건 청주 IC, 이건 뭐야? 남청주 IC, 이게 청주 분기점 이렇게 되는 거야. 분기점 자체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서청주 IC,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가 오창 IC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네, 증평 IC.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제가 왜 포인트를 잡아주냐면, 우리 주변에 IC가 어떻게 있는지, 교통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들 전철 아시죠? 전철. 네. 전철. 자, 전철이,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천안까지 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있어요? 신창역까지 흘려져 있죠? 이게 지금 장항선이에요, 장항선. 장항선이, 이쪽은 장항선이고 이쪽은 경부선이라고. 그래서 경부선을 복선화 시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철이 지금 뚫려서 여기 온양온천 지나서 신창까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뭐가 있어요? 천안 아산역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게 바로 뭡니까? 천안 아산 KTX죠. KTX. 알겠어요? 그럼 KTX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제가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들어 올려볼게요. 대충 다른 거 다 RC는 다 집어치우고요.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만나는 데가 어디야? 여기가 오송이라는데요. 오송. 여기가 뭡니까? 오송 분기점. 그러니까 경부 KTX와 어떻습니까? 호남선 KTX가 교차 크로스하는 지역. 이거 갖다가 KTX 분기점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KTX 분기점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크로스가 되는 거. 근데 여기는 뭡니까? KTX와 전철이 크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신도시, 아산 신도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항상 전철이 들어가는 지역 개발되죠. 그 다음 KTX가 개발되죠. 그죠? KTX와 전철이 들어가면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되죠. 항상 컨셉이 이렇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해서 개발되는데 이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오송은 바로 청주권의 개발에 진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알겠죠? 네. 분들이. 그래서 청주라고 하는 지역에 진폭제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또 이게 기차역이 있어요. 기차역이. 이게 보면은 옛날에 새마을호 무궁화호 있잖아요. 네. 새마을호 무궁화 기차역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그 옆에다가 복선 전철을 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고 새마을호 무궁화호도 타고 다니고 또 옆으로 요거는 뭡니까? 고속 모반으로 깔았단 말이에요, 다시. 고속 전용 모반으로 깔아서 어떻습니까? 300km 시간 아워. 그러니까 1시간당 300km 속도를 갈 수 있는 고속 전철 시대가 열린 거 아니에요. 부산까지. 네. 새로 까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차역 옆에다 복선을 다시 까는 거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철 타고도 가고 새마을호도 가고 또 모두 가요. KTX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차역을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복선을 깔아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현재의 교통 체계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청주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교통체계는 현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 여기가 어디냐면 조치원역이에요. 조치원역. 알겠죠? 조치원역. 그래서 이 조치원역에서 뭐냐면 조치원역에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조치원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뭐가 가냐면 이게 충청북도 충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북선. 예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중앙선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경춘선 있고 충북선 있고 예전에는 다 기차로 움직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 기차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면 전철도 깔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단선을 깔기도 하고 북선을 깔기도 하고 그거 갖다 고속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충북선이 현재 봉양 제천까지 연결되는데 제천에 봉양역이라고 있어요. 이 봉양까지 현재 고속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고속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구가 그중에서 많은 지역은 복선을 깔고요. 그 다음에 전철을 깔아버려요. 운행 시간을 많이 하고 운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철을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맞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전철까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천안아산 있죠? 이 천안아산에서 요 조치원역 있죠? 조치원역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요 밑으로는 대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요. 대전에서부터 알겠죠? 공사가. 그 다음에 이 조치원에서 어떻습니까? 5선 KTX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요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땅이 지금 어디냐? 이거 어디야? 내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내수. 내수역. 알겠어요? 네. 내수역. 그 다음에 내수역 전정거장이 어디예요? 청주. 여기가 청주공항역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공항역.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여기 하나 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가 청주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역 하나를 더 만들고 있다. 여기가 무슨 역입니까? 이거는 북청주역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이렇게 뭐가 들어오냐면 하이닉스가 들어와요. 하이닉스 때문에 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는 어디냐? 요 내수까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고속화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서 전철 뚫어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바로 요 밑에가 이렇게 딱 넘어가면 어디냐?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건 증평이에요. 증평.
증평. 그러니까 이미 증평하고 청주권하고는 좀 틀리죠. 지자체 자체가. 근데 틀린데 어떻게 되냐면 요 내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충청북도 여기 청주군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잘 볼게요. 청주가 개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고속도로를 끼고 어떻습니까? 이게 충청북도예요. 여기 알겠어요? 이게 지금 충청북도 청주라고. 청주가 이렇게 이 사이에서 개발된 거예요. 전 처음에는. 지금 내가 이게 지도를 좀 이렇게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로 따라서 개발되냐면 국도 있죠, 국도. 국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딨습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국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36번 국도고 이게 17번 국도예요. 그러니까 36번 국도를 이게 육자는 이게 짝수잖아요. 짝수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17수 호수는 뭡니까? 세로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17번 국도와 36번 국도가 어떻습니까? 교차 크로스하면서 그 지역이 개발된 거예요. 항상 보면은 개발된 지역을 보면은 국도를 따라서 개발했죠. 맞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국도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개발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 36번 도로는 어떻게 되니까 1번 국도하고 만나서 세종시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1번 국도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36번 국도는 어디로 연결된다? 세종시로 연결된다? 안 연결된다? 연결되는 국도다. 그러니까 청주가 세종시로 연결돼 있다. 형들이. 알겠죠? 네. 그래서 국도를 따라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이 36번 국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충청북도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번 국도와 36번 만나는 요쪽에 충청북도청이 잘 잡혀져 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기 잘 있다. 이 기차 빅타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36번 국도가 이렇게 내수를 통해서 증평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 내수라고 하는 지역은 전철 역사하고 36번 국도가 만남으로 해서 개발이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기차역을 따라서 기차와 국도를 따라서 이 내수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됐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기차역에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여기 파란색이 연결되는 게 내수까지 뭐가 뚫린다? 전철이 뚫린다라는 상당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청주는 요 지역을 따라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 안에 제점에 도청을 끼고 이렇게 먼저 개발됐겠죠? 구시가지,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청주에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꾸 외곽으로 가요, 안 가요? 외곽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옆으로 퍼지는 거야. 퍼지면서 어떻습니까? 신시가지가 들어오는 거야. 신시가지. 그래서 춘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춘천을 끼고 요 외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죠? 그러니까 청주도 인구가 유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요 내부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빠지는 거야. 외곽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링크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있냐면 조금 더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이 돼 있고 건물들이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외곽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춘천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기본계획 여러 가지를 보면서 뭘 보면 춘천에 대한 개발 방향성을 보니 어떤 식으로 개발되냐 여러분들 개발했더니 춘천은 이렇게 외곽으로 간다. 알겠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 안쪽이었지만은 점점점 춘천시의 인구 유입이 되는 데수록 어느 쪽으로 더 개발된다? 외곽으로 퍼지죠? 그 외곽으로 퍼지면서 어떻습니까? 뭐하고 또 연계가 되냐면 바로 이 전철하고 연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철 연결되면서 이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그래서 여기에 잘 잡혀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어디가 개발됩니까? 전철 따라서 개발되겠죠? 네. 이렇게 개발되겠죠? 외곽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 도시의 개발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청주가 어느 쪽으로 개발되는지. 자, 그러면 청주는 개발이 되는데 어느 쪽 외곽으로 퍼지긴 퍼지는데 이쪽에 전철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전철 쪽으로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철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유도가 되고 개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주변을 따라서 개발이 유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하이닉스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15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뭐 조단위도요 엄청나요.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지금 오장근역이라고 있어요. 오장근역. 그 다음에 여기가 있으니까 청주공항역이죠? 네. 이 청주공항역은 일반역이 아니라 국제공항역이에요. 국제공항. 국제공항선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은 영종도 있죠. 영종도공항. 네. 영종도공항 다음으로 가장 활성화가 되는 공항이 어디 공항이냐면 여기 청주공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탄력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청주공항 이용률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1년에 100만 명이 이동하는데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는 240만 명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두세 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냐. 청주공항 이용하시는 분이. 그죠? 그러니까 두세 배 이상 청주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해서 공항도 확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점점점. 그죠? 공항 확장에 대한 얘기도 더불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철역을 따라서 기업들이 유치됨으로 해서 전철 역사 주변에 상권도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들어가고 뭐 이런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 주변에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근데 지금 청주를 보니까 요 안쪽에 상업지역이 일부가 조금 있어요. 도청센지 끼고. 그러니까 요런 지역의 상업지역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현재. 근데 잘 보세요. 이쪽은 구시가지죠. 그죠? 이미 형성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근데 앞으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어떤 집중적으로 될 지역이 물론 외곽이긴 하지만 이쪽에 전철이 들어가고 전철이 앞으로 당기는 거 아니에요. 저 끌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전철 역세권 주변에 상업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이 나겠죠. 앞으로 여기보다도 더 비싸게 될 땅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문제는 이 역사 중에서 상업지역이 유일하게 있는 지역이 어디다? 내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내수밖에 없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모든 어떻습니까? 상권에 대한 부분은 내수나 모이게 돼 있다. 내수. 청주공항은 그냥 공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 여기 지금 새로 생기는 여기 북청 여기는 뭐냐면 하이닉스라는 데는 출퇴근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이닉스 일하는 직원들만 해도 몇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출퇴근하려면 물론 이 시내권에 와서 살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전철 역사 주변에 아파트 있잖아요. 네. 아파트에서 사는 그래서 요 내수역에 1800세대 아파트가 우리 땅 바로 300m 요 근처 앞에 18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오게 돼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생활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1800세대 앞에 들어가는 그 앞에다 3만 평 정도 규모로 생활 체육시설이 들어와요. 체육시설이. 공원도 조성이 된다. 공원 조성이 되고 1800세대에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 땅이 어디냐면 그 내수역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땅입니다. 첫 번째 박스블럭에 있다. 박스블럭에.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제가 할 말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어떤 또 얘기, 어떻게 보면 또 야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내수역 있죠? 네. 내수역은 저쪽 서남 쪽에서 쭉 가가 중부 요거 내륙 있죠? 내륙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물지까지 연결되는 내륙 철도까지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내수역에서 만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야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직 어떤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먼 얘기예요. 먼 얘기지만 앞으로 그런 얘기가 잡혀져 있다. 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지금 요거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현재 지금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오창 IC가 있고요. 여기가 증평 IC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부 고속도로 오창 IC에서 내려서 내수를 가거나 여기 증평 IC에서 내려서 내수를 가야 돼요. 원래는. 뭔지 알겠죠? 네. 가야 되는데 지금 접근성이 경부 타고 가려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죠. 네. 그쵸? 네.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오창 IC인데 오창 IC 끼고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죠. 이게 오창 산업단지예요. 네. 가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오송 KTX 있죠? 오송 KTX 생명과학단지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볼만합니다. 사실은 오창 산업단지
산업단지하고 어떻습니까? 오송 산업단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엄청 많은 인구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끌어당기면서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거기 더불어서 하이디스까지 들어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인구 83만인데 자 여기 오송도 아직 개발 안 됐거든요. 여기 오송 개발되면 인구 많이 유입되겠죠. 여기 오창도 더불어서 아직 더 개발돼야 돼요. 또 하이닉스 개발 주변 개발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도 지금 현재 택지지구 개발되고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개발되면 인구 유입 많이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내수역 주변, 역사 주변으로 해서 개발되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개발권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머지 83만에서 120만 명 그러면 30만 명 정도 이상은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냐면 바로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여기 전철 역사, 여기 택지지구 쪽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신시가지고 요 지역이 앞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지역이다. 청주권에서도. 아무 데가 아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 역은 어떻습니까? 전철역도 들어가고 사실 중국 요 내륙 여기 전철 있죠? 네. 여기가 들어가면 kop스가 되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발표한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났죠. 만약에 내수 쪽에서 뭐 환승역이 생긴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숨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여기 했던 대로 경부타고에서 이렇게 내수역 가는 데는 여기 오산 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가 뚫려요. 경부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어디로 가라고? 바로 내수 쪽으로. 알겠어요? 여기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부 타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경부 타고. 그러니까 중부 타고 가도 되고 경부 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돌아서 갈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내수까지. 여러분들. 접근성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천안에 보면 당진까지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현재 천안 당진 고속도로가 추진 중이죠? 네. 이 고속도로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7종 구행이라고 들어봤죠? 네. 현재 지금 보면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완성판이 뭐냐면 7종 구행이에요. 7종 구행 중에서 현재 이 도로가 5행인가 돼요. 5행.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도로 만들고 또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도로 만들죠. 그죠?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 내수 쪽에 IC가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내수 쪽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타고 경부 타고 가서 이렇게 가다가 내수 쪽에 IC를 내려서 바로 내수로 바로 들어가는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얘기가 나오는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할게요. 지금 자 청주공항이 지금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공항도 요 단계가 있나봐요. 이게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로 승격이 됐냐면 제2종 교통 물류 거점으로 지정이 됐어요. 나도 이게 무슨 또 짓이냐 봤더니 제2종 교통 물류 거점으로 이게 지정이 되면 도는 지정 절차가 끝나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 범위는 공항 주변 40km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주공항이 한번 승격이 됐기 때문에 공항 주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요 반경, 요 청주공항이죠? 요 40km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항과 전철과 도로망을 체계화 있게 계획을 다시 잡아라 이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돈을 써라 이거예요. 그걸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게 도로가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접근성들이 앞으로 그래서 우리 내수역 주변으로 해서 교통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내수에 대한 어떤 잠재적 가치는 제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청주는 인구 83만 인구로서 인구 120만 명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인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갈 지역이 어디다 전철 역세권을 따라서 아니면 청주 어떻습니까? 주변 바운드리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철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인구가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역에는 어떻습니까? 청주역, 북청주역,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오장근역, 그 다음에 공항역, 그 다음에 내수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수역이 유일하게 상업적